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마케터 김승호. 최수호 마케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 주제 보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저희 많이들 얘기하는 이제 효율 낮은 메타 광고에 대해서 마케터들은 실제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이게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검수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 세팅이 잘못돼 있고 이런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부분이 좀 잘못돼 있어서 효율이 낮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A to G 형태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거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는 이제 메타 광고의 종류가 있겠죠. 맞죠? 네, 네. 메타 광고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메타 광고가 지금 캠페인이 총 6가지로 나눠져 있죠. 네, 네. 인지도 캠페인 있고, 잠시만요. 네. 인지도, 네. 그리고 트래픽 캠페인, 트래픽, 참여 캠페인, 참여, 그리고 잠재 고객 캠페인, 잠재 고객, 네. 앱 홍보 캠페인, 앱 홍보. 네. 그리고 판매 캠페인 이렇게 총 판매. 6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목적마다 어떻게 광고를 세팅하고 이제 어떻게 광고를 진행하는지도 다 달라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목적을 좀 설정을 하는 이유가 이제 이 캠페인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으로 내가 돌리겠다 이런 거를 조금 먼저 정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각 캠페인별로 목적이 있다면 이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수호 마케터님이 아마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일단 인지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 인지도 캠페인의 경우에는 네. 최대한 많은 노출을 시키기 위한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네. 많이 노출되는 만큼 이제 네. 사람들한테 뭐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의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지도 네.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정한 전환값이 없다라고 하면은 네.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전환값이 없는 광고다라고 하면은 뭐 축제 광고나 네. 지역 홍보 광고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인지도 캠페인 같은 경우 이해를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인지도 캠페인은 전단지 느낌이다. 맞죠. 네. 네.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네, 이 전단지 같이 이제 뿌리는 용도로 네. 단순하게 배포하고 우리의 인지도가 신생 브랜드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아니면 우리의 브랜드에 대한 오래되었지만 커리량이 좀 많이 낮다라고 하시면 인지도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네, 근데 인지도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많은 노출을 위한 노출 목적의 광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예산을 가용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특정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축제나 지역 홍보 같은 목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인지도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최소 단가 해서 하루에 한 5,000원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타 광고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트래픽이나 참여, 잠재 고객, 앱 홍보, 판매 같은 경우 정확한 목적이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캠페인 목적만 딱 봐도 이제 광고 종류만 봐도 이제 목적이 좀 보이는데 근데 인지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노출. 네, 무조건 노출을 1순위로 하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예산을 다른 광고를 한 5만 원, 10만 원까지도 예산을 설정해 놓는다라고 하면은 인지도 같은 경우에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인 5,000원, 만 원 이 정도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인지도는 지금 설명을 드렸고 이제 트래픽 캠페인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트래픽 캠페인이 뭘까요? 트래픽 캠페인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몰릴 수 있게 하는 캠페인이에요. 네. 그래서 웹사이트 같은 곳에 이제 유입을 최대한으로 증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캠페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 정확하게 약간 웹사이트로의 유입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지도랑 트래픽이랑 뭐가 달라요라고 이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 네, 인지도 같은 경우에는 메타 내에서 노출 특화된 이제 캠페인이다 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고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캠페인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참여 캠페인. 참여 캠페인은 우리가 이제 SNS를 하다 보면은 뭐 좋아요를 누르거나 뭐 댓글을 달거나 무슨 메시지 같은 그런 거 보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참여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재를 좀 다르게 활용을 하는 편인데 어떤 이벤트나 댓글 뭐 달면은 뭐 상품을 증정한다던가 댓글에 달면은 상품을 증정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특정하게 뭐
프로모션이 있는데 여기서 뭐 1등부터 뭐 5등까지 그쵸. 뭐 구매한 사람 구매 뭐 네. 순위에 따라서 뭐 어떤 상품을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을 같이 진행을 해서 네. 소재를 제작하고 만들 때 그럴 때 참여 캠페인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맞죠. 네, 수호마케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재 같은 경우 어떻게 활용을 진행을 하실 것 같으세요? 참여 캠페인을 만약에 진행을 한다라고 하셨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네. 뭐 예전으로 보면은 예전 그런 거 좀 많이 봤었어요. 이제 네. 뭐 댓글을 다시는 분들 또는 네.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 또는 뭐 팔로워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이제 좀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죠. 뭐 1, 2, 3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 같아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좀 더 어떻게 보면 혹하는 걸 수도 있지만, 네네. 뭐 간단한 거랑 기프트콘 같은 뭐 그런 종류라면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후기로는 진짜 받았다는 것까지 나오면은 네. 더 좋게 캠페인을 마무리할 수 있는. 네, 그러면은 뭐 2차 바이럴까지도 그쵸, 진행 맞죠. 가능하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참여 캠페인 하니까 조금 생각나는 캠페인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제 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 댓글로 이제 브랜드 자사명을 한 명도 끊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네. 이 자사명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는 캠페인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 이벤트를 완성을 했었을 때 특정 브랜드가 뭐 AMPM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AEMPM 이런 식으로 네, 글자를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그렇게 5분한테 상품을 드리는 네, 이 캠페인을 했었을 때 반응도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댓글도 엄청 많이 달리더라고요. 재미까지 챙기네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캠페인 구성,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모션 같은 거를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뭐 다 뭐 기획이 좀 기발하고 그러면은 이제 뭐 반응도가 되게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리고 잠재 고객 캠페인. 잠재 고객 캠페인은 말 그대로 잠재 고객이라서 이제 주로 이제 이커머스보다는 DB 업종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캠페인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혹시 그러면은 이커머스 업종이랑 DB 업종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무슨 업종이 다른 거예요? 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죠. 네, DB 업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DB 업종은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얘기하는 DB 업종은 보험이나 뭐 의료 이런 쪽이라고 볼 수 있죠. 말 그대로 이제 이커머스는 원래 상품 물건을 팔잖아요. 그에 대비해서 DB 업종은 이제 서비스를 판매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DB 업종이랑 이커머스의 가장 큰 차이는 그러면은 이커머스 같은 경우 제품이나 상품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걸 판매한다라고 하면은 DB 업종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고객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네, 그리고 잠재 고객 캠페인을 진행을 하실 때 유의 사항으로는 개인 정보 처리 페이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없으면 이제 고객에 대한 DB를 받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데 이게 개인정보 처리 페이지가 개인정보 관련 동의 페이지가 없으면은 이 캠페인을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맞죠. 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광고주님께서 저희는 이제 페이지는 따로 없고 그냥 고객 DB만 수집을 하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때는 저희가 상호명을 넣어서 개인정보 처리 페이지를 만들어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링크를 넣어서 검수가 통과가 되면은 이제 잠재 고객 양식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잠재 고객 양식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눠서 2가지 방식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방식이 뭘까요? 잠재 고객 방식에서는 랜딩 관련된 약간 바로 페이지가 아닌 이동을 해서 거기서 바로 이제 DB를 수집하는 형식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보험이나 의료, 뭐 대출, 렌트 관련해서 만약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랜딩 페이지, 즉 자사몰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폼 양식으로 해가지고 개인 정보를 넣어서 입력을 해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그 회사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폼 양식 활용해서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페이지가 없으신 분들, 자사몰이 없으신 분들, 네.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게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폼 양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구글 폼 양식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페이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와드린다는 거고 네. 그리고 폼 양식은 저희가 이제 구글 시트, 구글 네. 폼 활용해가지고 몇 가지의 질문 사항들을 넣어요. 네. 네, 이름, 연락처 그리고 기타 뭐 필요한 문의 사항들 네. 이런 거를 넣는 편인데 이게 두 개의 조금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가 있잖아요, 확실히. 그렇죠. 맞죠. 네. 그래가지고 DB 질 같은 경우에 좋은 DB 질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폼 양식으로 하면은 이제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대한 그 정확한 표현 방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그냥 대충 DB 고객을 남긴다던가 네. 아니면은 뭐 허수 DB가 많다라던가 네, 이런 식으로의 문제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랬었을 때 저희가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DB 질을 올리기 위한 방법. 수고마케터님이 혹시 DB 질 올리기 위한 방법 따로 있으실까요? 제가 따로 생각해 본 적은 따로 없는데 네. DBG를 올리기 위해서는 질문의 개수를 네. 네, 그렇죠. 질문에 있어서의 네. 이제 1차 DB에서 네. 네. 일단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질문을 저희가 이제 이름, 연락처 이런 것만 두 가지만 받지 않고 이제 보험 업종이라고 했었을 때 뭐 내가 뭐 가입하고 싶은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찾아오게 된 경로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의 폼 양식의 질문들을 조금 촘촘하게 짜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이제 이거를 입력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고객 양식을 제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다 하는 거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수 DB나 네. 장난식으로 좀 넣는 DB 같은 경우에는 귀찮아 안 할래 하고 꺼버리죠. 그러면은 저희가 1차로 이제 저희가 차단을 할 수 있는 벽을 만들어 준 겁니다. 맞죠. 네, 진입장벽 자체를 조금 높여주면은 이제 네. DB 질이 자연스럽게 좀 올라가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랜딩 페이지랑 이제 폼 양식으로 했었을 때 네. 사실 폼 양식으로 하면은 DB 단가 자체는 되게 싸게 나와요. 네. 네, 5,000원에서 7,000원 가까이도 나오는데 랜딩 페이지는 한 3만 원 정도 나왔던 경험이 있어요. 분양 관련 업종이었는데 네. 그렇게 이제 DB 질이 캠페인마다 그 DB 질 때문에 일단 랜딩 페이지 위주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는데 전체적인 CPA 단가를 보면은 이제 랜딩 페이지가 압도적으로 조금 높았던 뭐 사례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DB 단가가 싼데 허수 DB가 많으면은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광고주님께서 파악을 했었을 때 무조건 실제로 이제 영업을 이제 하셔야 되니까 그분들 상대로 근데 그 영업을 하시는 고객 데이터를 봤는데 다 허수 DB면은 사실 힘이 빠져버리는 거죠. 네, 맞죠.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구글 폼 양식을 진행할 때 어떤 걸 한다? 진입장벽을 높여준다. 네, 질문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진입장벽을 좀 높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앱 홍보 이제 캠페인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앱 홍보는 주로 어떤 업종이 진행을 많이 할까요? 주로 게임 쪽이나 게임 같은 이제 앱 설치를 유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캠페인이죠. 저희가 앱 홍보 캠페인으로 많이 보시면은 사실 인스타그램만 봐도 게임 광고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엄청 많아요. 네, 대부분이 다 앱 홍보 캠페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앱 홍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즘에 게임 광고 보면은 어쩜 이렇게 사람을 열받게 하는 건지 맞아요. 네. 정말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못해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동영상이 흘러가는데 이제 제가 본 광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슬라이드 형식으로 이제 사람을 이제 움직이면은 이제 총을 계속 쏘고 있는데 계속 아닌 곳에 맞추고 이제 적들을 안 쏘고 뭐 이상한 곳을 쏘고 네,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 체류 시간이 되게 높아요. 네, 그렇게 캠페인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면은 저는 열받아서라도 좀 끝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앱 체류 그 캠페인에 대해서 이제 체류 시간 자체가 조금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판매 캠페인. 판매 캠페인은 말 그대로 판매를 위한 캠페인이라서
네, 구매 전환율이 좀 높이고 네, 그래서 정밀한 타겟팅을 활용을 하는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저는 메타 광고의 꽃이라고 봐요. 사실 저희가 이제 메타 광고 이제 많이 이용들 하시고 있지만은 이커머스 업종에서 유독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광고를 돌리는 목적 자체가 사실 판매 로아스를 올려야지. 맞죠. 이걸 위해서 그리고 구매 전환이 잘 나는 매체가 메타이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판매 캠페인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판매 캠페인 같은 경우에 타겟팅이 되게 정교해요. 네. 근데 최적화가 진행하면 진행될수록 정교한데 이런 거를 약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일단 구조 세팅 자체를 트래픽으로 해서 고객 모수를 쌓아요. 네. 쌓아요. 네, 그런 다음에 전환 캠페인에서 모수를 활용하는 거죠. 이거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트래픽 캠페인이 이제 웹사이트 유도를 하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은 이 웹사이트에 그래도 클릭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대상으로 그쵸. 네, 그 전환의 그 목적을 잡고 진행을 하는 캠페인인데 네. 트래픽으로 고객 모수를 많이 쌓고 나서 그런 다음에 모수를 쌓으면은 그 안에 저희가 메타 안에서 또 픽셀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픽셀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이제 고객에 대해서 저희 컨텐츠를 클릭을 한 사람 그쵸. 타겟 대상으로도 판매 캠페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저희 자사몰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장바구니에 담은 사람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제 시작까지 한 사람 그리고 결제 시작이 아니라 구매까지 한 사람 네. 네, 구매까지 한 사람까지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환 캠페인에 대한 모수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좋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소재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세팅을 하거든요. 만약에 네. 수호님이 네. 어떤 상품에 대해서 트래픽 캠페인을 뭐 구매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광고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광고에 대한 피로감이 좀 쌓이겠죠. 당연히 쌓이죠. 네. 근데 처음에 봤었을 때는 53% 할인이라는 소재를 활용해서 광고를 한 걸 보고 샀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1+1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실 세일률로 따지면은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네. 53%나 1+1이는 사실 똑같은 건데 네. 근데 이게 1+1이라고 이제 타겟 세팅을 해놓고 가격도 조금 더 낮다라고 하면은 고객들은 무조건 1+1인 거를 또 클릭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죠. 예, 특히나 재구매율이 조금 높은 업종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판매 캠페인 활용하는 업종들 요즘에 하고 계신 것도 있으실까요? 주로 제가 봤을 때는 네. 옷 쪽이죠. 네. 의류. 네. 의류 업종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의류 쪽이 있고 네. 전 최근에는 네. 뭐 컴퓨터 관련이나 네. 컴퓨터 주변기기 컴퓨터 주변기기 쪽으로 컴퓨터 주변기기라고 하면은 뭐 USB가 될 수도 있고 뭐 네. 키보드가 될 수도 있고 마우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건기식 같은 경우에 판매 캠페인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건기식은 사실 먹던 건기식 계속 먹습니다. 저희가 비타민 먹는 건 봐도 그런데 네. 비타민을 먹잖아요 저희가. 그러면은 3개월이면 다 먹어요. 예, 맞죠. 네, 그러고 네. 나서 3개월 뒤에 어떤 비타민을 사느냐 내가 구매 과정을 좀 생각을 해봤었을 때 저는 사실 먹던 비타민만 계속 먹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3개월 뒤에 동일한 제품을 살 확률이 커요. 네, 그래서 캠페인 세팅을 좀 촘촘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상품이 몇 개월 치인 거에 따라서도 캠페인 세팅을 좀 촘촘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3개월 단위로 해서 고객 타겟들을 좀 잡아놓고 그런 다음에 소재를 조금 바꿔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올해 진행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도로 많이 트래픽 모수가 좀 많이 쌓여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소재를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타 광고의 이제 종류 6가지를 좀 찾아봤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저희가 효율이 낮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문제 때문에 효율이 안 나오는 걸까요?
주로 네. 처음에 세팅을 할 때 타겟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은 네. 효율이 많이 잘 안 나오죠. 음. 타겟의 범위가 뭐 너무 넓다거나 또는 너무 좁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안 봐도 되는 사람들한테도 보이거나 너무 좁다 보니까 이게 유연하게 확장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타겟 범위가 넓다. 얘는 쓸데없는 광고비 지출이 그렇죠.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좁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좁으면 무조건 CPM 단가가 네. 높아져요. 구글 그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과금 방식이 CPM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천에 노출을 했었을 때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달라지는데, 타겟 범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CPM 단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CPM 단가도 업종마다 이제 그 경쟁하는 업체들마다 비딩하는 소재들마다 이제 단가가 다 다르기는 한데, 네. 이제 타겟 범위를 좁게 가져가면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보여줄 사람들이 적은데 일단은 1, 예산 같은 경우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저희가 1, 예산을 세팅을 해서 이 사람한테 이 1, 예산을 소모를 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주는 고객 타겟 범위 자체가 너무 좁아버리면은 CPM 단가가 좀 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이제 아까 넓었었을 때랑 동일하게 이제 광고비 지출이 좀 많아지는 거죠. 네, 두 가지 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타겟 범위는 약간 좀 되게 잘 세팅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 효율을 봤었을 때도 저희가 타겟을 다 다르게 하고, 그리고 소재도 다 다르게 하는데,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사실 저는 타겟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처음에 세팅을 진행을 했었을 때 타겟을 어떻게 잡고 가고, 뭐 어떻게 세팅을 하고, 뭐 어떻게 뭐 유사 타겟을 만들고, 어떻게 뭐 맞춤 타겟을 만들고, 이런 게 다 타겟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이 만약에 안 나오신다라고 하면은 타겟 범위를 잘못 잡았을 확률이 조금 많이 높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해결 방법으로는 고객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맞춤형으로 타겟을 정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고객 데이터 활용해서 맞춤 타겟을 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유사 타겟 그렇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모수를 활용한 뭐 전환 타겟 잡아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 데이터가 얘네가 그 메타 안에서도 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심사에 따라서 이제 타겟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관심사가 만약에 뭐 골프다, 뭐 이런 뭐 창업이나 뭐 대출이나 이런 게 관심사 타겟이 조금 쭈르륵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사 타겟을 좀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세팅을 처음에 진행을 했다가 만약에 근데 이게 타겟이 너무 좁은가 하면은 하나씩 조금 풀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타겟 세팅을 좀 잡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타겟 설정을 좀 잘못해가지고 이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 다음으로는 말 그대로 관심사 활용 A/B 테스트가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이제 저희가 타겟을 세팅을 좀 촘촘하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저희 A/B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은 같은 그룹인데 소재도 똑같이 해놓고 근데 타겟만 다르게 해놓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조금 더 효율이 좋은 그 타겟군들을 찾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해서 A/B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뭐 건기식 같은 걸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출산 육아 쪽으로 타겟을 잡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유사 타겟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해봤는데 출산 육아 쪽으로 그냥 세부 타겟만 잡았는데 효율이 잘 나왔다. 그러면 이 업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타겟이 좀 더 맞는 타겟 범위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타겟팅도 가능해서 지역 타겟팅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역 타겟팅은 뭘까요 혹시? 좀 예를 들면은 만약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카페인데 서울 강남에 있는 카페인데 대구에서 검색이 되면은 이것도 광고비 노출이잖아요. 광고비만 쓰는 건데 그거에 있어서 이제 서울 강남이나 또 수도권 안에 있는 지역 내에서만 이제 검색이 되게 하는 거죠. 노출이 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최썬담님께서 보통 처음 캠페인 진행할 때 이미지 소재 A/B 테스트는 몇 개 정도 두고 하는 게 좋을까요? 이미지 소재 A/B 테스트요? 저는 캠페인 그룹 하나당 소재를 한 3, 4개 정도 두고 있는데 소재 3, 4개 정도 두고 나서 이제 서로 어느 정도 타는지 이제 추이를 보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효율이 안 좋은 것들은 바로바로 꺼버리고 안에 있는 소재에 대해서 카피라이트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디자인 템플릿을 가져온다던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타겟팅도 저희가 가능합니다. 메타 안에서. 메타 안에 지역 타겟팅도 가능해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은 서울 강남에 있는 카페에 대해서 홍보를 진행을 하고 싶은데 대구에서 노출이 되고 있으면은 사실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그렇죠. 갈 수는 있어요, 사실. 갈 수는 있지만. 네, 근데 이게 사실 그럴 확률이 좀 적잖아요. 네, 엄청나게 메이저한 카페가 아니라면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 타겟팅을 서울, 인천 정도만 걸어두고 그런 다음에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타겟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메타에서 빠질 수가 없는 소재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소재 제작 같은 거를 이제 기획을 하거나 만들 때 어디서 찾아보는지에 대해서 조금 짤막하게 알려드리려고 한 3가지 정도의 사이트를 좀 가져왔거든요. 네,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소재를 좀 제작하거나 만들 때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라고 있어요. 광고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제품이 저희가 뭘로 갈까요? 제품을 한번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건기식으로 한번. 건강기능식품으로? 그러면은 뭐 영양제 관련해서 검색을 하면은 잠시만요. 예, 영양제 관련해서 이제 검색을 하면은 영양제 관련해서 이제 소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겪은 사람만 아는 운동중 장 트러블 뭐 이런 소재도 있고 아니면 이런 카드뉴스 형식으로 알레르기 도미노라고 들어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슬라이드를 해가지고 저희 고객 처리시간 높일 수 있는 이런 소재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누적 후기 몇 개, 뭐 평균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루에 화장실 3번 이상 가는 사람 주목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자극적으로 소재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가 제가 봤었을 때 중요한 이유가 사실 메타 안에서 유행하는 소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트렌드가 다 여기 안에 있습니다. 네, 맞죠. 모든 게 다 나오니까. 네, 그래서 저는 메타 카피라이트를 짜거나 진행을 할 때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 좀 많이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카피라이트 짤 때도 제가 팁이 좀 하나 있긴 한데 이거는 저는 챗GPT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카피라이트를 계속해서 늘려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 안에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카피라이트나 소재 같은 거를 접목을 시켜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사실 이제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거 사실 자체가 이게 소재가 잘 나오니까 안 끊고 지금 광고를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 템플릿만 따라가 주셔도 사실 이런 정도의 배너 소재를 만들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제작을 하기도 하고 이제 외주사에 맡겨가지고 아니면 내부 디자이너 팀한테 맡겨가지고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고 나서 광고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템플릿이나 아니면 카피라이트 같은 거 딸 때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 템플릿 같은 거 딸 때는 이렇게 핀터레스트라는 거를 지금 많이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디자인적으로 뭔가 좀 감각적인 디자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영양제로 갔으니까 이번에는 좀 패션 쪽으로 가볼까요? 아, 네. 그러면은 남자 의류 광고. 네, 남자 의류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의류 광고 같은 경우 좀 센스 있게 만들어야 돼요. 네, 맞죠. 이제 감도적인 부분이 높기 때문에 네. 사실 영어도 조금 써주고 그런데 할인율도 좀 써주고 한글이 사실 잘 들어가는 걸 못 봤어요 제가. 근데 어떤 폰트를 활용했고 어떻게 색 조합을 해서 진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는 저는 보통 핀터레스트 같은 데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은이 봤었을 때 여기서 조금 괜찮은 거 하나 이렇게 뽑아줄 수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좀 마지막 거, 네 번째 거? 네. 이거요? 네. 깔끔하고 센스 있게. 네, 그렇죠. 여기서 뭐 이제 할인율까지도 이제 네. 넣어져 있고 그리고 바로 그냥 무신사로 가라 이런 식으로 딱 CTA도 딱 만들어주고 네,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세팅을 어떻게 소재를 제작을 할지 네. 막막하시다면은 이제 광고 라이브러리나 핀터레스트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제작을 하고 아니면 기획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소재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이게 전부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타겟마다 소재 좀 구성 다르게 네. 하고 카피 구성 좀 다르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소재 클릭률이 잘 안 나온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트래픽 캠페인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판매 캠페인이라면 문제가 없다. 전환이 잘 나와야죠. 네. 네. 이게 클릭률 같은 경우를 좀 많이 보시는 광고주분들이 많으세요. 네. 이거 소재 잘못 만드신 거 아니에요? 소재율이 좀 너무 클릭률이 안 나오는데요? 소재 주목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저는 무조건 판매 캠페인, 전환식 캠페인 세팅을 할 때 무조건 저는 로아스 위주로만 네, 효율 낮은 것들은 효율이 낮은 것들은 이제 소재 뭐 CTR이 한 4%, 5% 나오더라도 과감하게 꺼버리고 1%, 2% 나오는 1%, 2% 소재 나오는데도 안에 상세 페이지 구성이나 자사물 구성이 잘 되어 있고 하면은 아니면은 뭐 소재가 약간 좀 구매하고 싶게 만든다거나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이제 타겟팅을 해서 이 사람들 구매할 사람들 누르라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는 사실 CTR 자체는 별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구매 전환율이 500%, 600%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소재 같은 경우에 이제 트래픽 캠페인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트래픽 캠페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웹사이트 유입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되지만 판매 캠페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게 전환 목적이어서 네. 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고를 클릭을 했는데 만약에 저희가 약간 좀 소재랑 조금 비슷한 얘기를 또 진행을 해볼 거예요. 네. 네. 어떤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클릭을 해서 들어갔는데 네. 근데 랜딩 페이지가 네. 솔직히 문제가 있으면은 네. 들어갔다가도 고객 입장에서는 또 나오게 되는 거죠. 랜딩 페이지 효율 줄 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네. 하죠. 제가 GA상으로 다 뜯어봤었을 때 랜딩 페이지에서 이탈을 한 페이지가 상품을 봤었을 때 이탈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어요. 네. 네, 이랬을 때는 이제 상품 이제 상세 페이지라던가 아니면 뭐 랜딩 페이지가 좀 불편하다던가 뭐 팝업창이 너무 많다던가 아니면 구매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다던가 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수호님은 랜딩 페이지 같은 부분도 개선을 주시는 편인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솔직히 뭐가 너무 많으면은 네. 근데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네. 눈에 들어오면 괜찮아요. 네. 근데 뭔가 트래픽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너무 많이 몰리고 거기서 너무 좀 느리다.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야 된다고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트래픽은 많이 나왔는데 상품 구매가 조금 적어지면은 거기서는 개선을 하셔라. 그렇죠. 네. 네. 그럼 혹시 사례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객들이 들어왔다가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정말 이미지도 괜찮고 네. 다 괜찮았는데 네. 이제 유입은 되는데 구매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못 들어가 보다가 한번 네. 들어가 봤는데 네. 진짜 그렇길래 좀 분석을 해보니까 네. 뭐 불필요한 스크립트 같은 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스크립트 좀 제거하고 네. 나니까 이제 잘 돌아가는 거예요 페이지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환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던 적이 좀 있습니다. 네, 서버가 크지 않으면은 사실 네. 스크립트가 많을 경우에는 이제 로딩이라던가 이렇게 네. 안에서 페이지 구성을 잘 해놨는데 이제 안에서 활동을 하는데 계속 로딩을 하고 이제 계속 버벅거리고 이러면은 사실
구매할 때 약간 좀 구매하려다가도 그쵸. 네, 네. 나 이제 구매 못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진 꿀팁 아니면 꿀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GA를 좀 많이 심어 놓으신 광고주분들도 많으세요.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서버 자체가 좀 무거워지니까 네. GA는 무조건 딱 하나로만, 그리고 GTM도 무조건 하나로만 설치를 해서 진행을 하셔라.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뭐 확인을 해보면은 뭐 캠페인 뭐 메타 광고의 종류 알아보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환 캠페인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했죠. 제가. 그쵸, 맞죠. 네, 사실 이게 전환 캠페인이 되게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저는 이제 이커머스에 좀 자신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DB 업종 관련해서도 DB 업종이 이제 원웨이, 투웨이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 또 있었을까요? 정리를 요약을 해주시면 랜딩 페이지에서 폼양식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이제 자사몰로 가느냐, 그리고 폼양식으로 갔었을 때는 이제 개인정보 처리 페이지가 삽입이 되어야 한다. 네,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앱 홍보 같은 경우에 아까 저희가 소재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짜증나게 하는 요즘에 트렌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게 하는 이제 앱 홍보 캠페인이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참여 캠페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로모션이나 뭐 댓글이나 뭐 상품 어떻게 해서 전달해 주고 구성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효율이 좀 좋게 나오려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소재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그리고 안에서 랜딩 페이지를 어떻게 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소재 같은 경우에 구매를 할 수 있게 확 끌어당길 수 있게 진행을 하면은 구매 전환율이 많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랜딩 페이지에서 있어서 뭔가 걸리는 게 없고 깔끔하게 로딩이 되고, 그리고 안에 상세 페이지 구성이 좀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지갑을 열겠죠. 맞죠. 네, 그렇게까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다 고쳤는데도 만약에 효율이 좀 안 나온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저희 이제 최소 마케터님이나 아니면 저한테 문의를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라이브 한 34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질문이 따로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또 어떨까요? 질문 없으시면은 마무리하는 걸로. 네, 여기서 이제 조금 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제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즘에 소재 같은 거 좀 좋은 카피라이트 하나 던져줄 수 있으실까요? 저희 남는 시간 동안에. 좋은 카피라이터요? 네, 그러니까 좀 판매 쪽으로 했어. 그 피부 관련? 뭐 스킨케어 제품이라고 하면은 그런 게 있으면은 그냥 좋다고 하는 것보다 이 정도 써봤더니 이렇게 달라졌다. 비포 애프터 형식. 그쵸. 근데 비포 애프터 형식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이게 계정 블락이 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저도 소재 세팅을 할 때 조금 주의 깊게 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 메타에서 좀 시비가 좀 올라갔는지 소재에 대한 검수를 조금 되게 검열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정이 블락이 되는 경우도 많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의를 주는 광고주분도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질문이 이제 안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저희는 그러면 마무리 인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AAPN 글로벌 김승호 마케터 최소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